울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아가고 그 이야기를 속속 파헤쳐보는 시간 울산 속속. 오늘은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울산 남구갑 김상욱 당선인과 진솔한 이야기 나눴었죠. 오늘은 울산 초선 의원을 만나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울산 동구 당선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번 총선에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가 펼쳐진 지역이 바로 동구입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1.7%포인트 차, 초접전이 예측됐던 울산 동구.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45.52% 득표하고 있고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네네. 와, 동구, 동률, 헐 역전이라니. 울산 동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입니다. 울산 동구 국회의원 당선인 김태선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울산 동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긴장은 안 되세요? 네, 긴장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정말 초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궁금하신 점, 하시고 싶은 말씀 무엇이든 다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선 당선인께서 이번 대선에서 상대편 후보와 0.68%, 단 568표 차이가 났네요. 정말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정말 초접전이었어요. 울산 네, 동구가. 그때 진짜 솔직한 심정이 궁금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겨우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네. 아니 정말 너무 기쁘셨을 텐데 화면에 기쁜 모습이 잘 안 담겼어요. 그게 너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진이 빠지셔서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제가 개표하기 시작해서 개표가 93.6%까지 진행됐을 때까지 네.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지고다가 그러다 94% 넘어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역전이 됐거든요. 그 시점이 94% 개표됐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설마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도 많아가지고 약간 너무 지지자들한테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멍이라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지지자분들이 격려해 주시면서 좀 지켜보자. 아마 더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 네, 끝까지 모르는 거긴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을 더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격려 덕분에 조금 더 버틸 수 있었고 막상 결과가 나와 보니까 끝끝내 당선되셨는데 네. 다른 구나 뭐 다른 지역은 사실 한 밤 9시, 10시만 돼도 좀 윤곽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울산 동구는 새벽까지도 제 기억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선거 사무소 분위기 어땠는지 뭐 지금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 시점이 94%였다고 하니까 시간대별로 아마 좀 이렇게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6시에 이제 처음에 출구조사가 발표가 나왔는데 네. 1.7% 차이로 지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네, 그때부터. 뒤지고 있었던 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개표 한 20%까지 보는데 7%까지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본선거함이 있고 사전투표함이 있습니다. 네네. 사전투표함은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본투표함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 보통 그렇게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상황실장한테 지금 뭐 어떤 투표함 먼저 개봉하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 와서 귓속말로 사전투표함, 본투표함 같이 개봉하고 있답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적구나. 왜냐하면 6% 7% 이상 차이 나는 거는 뭐가 힘들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유불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 차이는 이건 크다 네. 이렇게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제 상황실장이 다시 몇 분 있다가 아닙니다. 본투표함은 많이 까졌는데 사전투표함이 개봉 안 된 게 너무 많다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알아보니 아니더랍니다. 근데 이 기분이 마냥 좋을 수는 없었고요. 어차피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 희망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디 투표소가 오픈이 됐고 어디 투표소가 오픈이 안 됐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네.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저희 그 투표 참관인, 저희 민주당의 투표 참관인이 전화가 와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요? 네네. 이기고 있다. 이 안에서는 지금 이기고 있다라고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개표하는 데선. 근데 아직까지 1000표 이상 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 개표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제 방송에 나오는 데는 시간 텀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게 방송에서는 계속 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언제 또 금방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투표소가 다 열리지 않았다 뿐이지 네. 진짜 열었을 때 다 내 표로 온다 이 확신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 순간에는 확신할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기분 좋은데도 기분 좋은 표정도 할 수 없었고 네. 그래도 지지자분들 때문에 기분이 뭐 나쁘다 좋다 애초에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 졸이시면서 감정 표현도 잘 못하시고 하다가 결국 당선되셨습니다. 울산 동구예요. 동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뭐라고 보십니까? 동구가 그 어떤 조사에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지방 소멸이라 하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특히 동구는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고요. 네. 동구가 이게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선정된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은 동구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 처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핵심이 낮은 임금, 그리고 위험한 작업 환경,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제 공약이 들어가 있고 얼마 전에 당선되고 나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생산직이라도 정규직을 뽑는 공채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경영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좀 드린 상태여서 좀 더 지켜보면서 좋은 일자리, 동구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좀 많이 늘고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현안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고요. 물론 결과는 좋았지만 그리고 전국에서는 또 민주당이 돌풍이 불었지만 사실 울산만 놓고 보면 민주당 한석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울산 동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첫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잘해야 울산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좀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울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을 위한 발전, 울산 발전을 위한 거라면, 동구 발전을 위한 거라면 여야 할 거 없이 당연히 협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침착하고 또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울산 동구가 김태선 당선인 덕분에 이번에 젊은 정치인 세대 교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울리게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개 먼저 대충
성삼무도사 도사님들 반갑다고. 자, 이렇게 젊은 정치인을 표방하는 분답게 온라인으로도 많은 의정 활동을 하셨어요. 일단은 아까 그 어린 친구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 그 내 이름 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엔 모르다가 이제 이 명함도 보고 하면서 이제 김태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름 기억해야 돼. 김태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선거 유세 중에 어떤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김태선 찍으라 했다. 그래서 나 진짜 김태선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거운동도 가능하구나. 이거는 본의 아니게 선거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냥 그렇게 장난치듯이 했던 게 또 도움이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린 친구들께도 다가간 게 그 전략이 통했네요. 또 보니까 바둑도 뭔가 이렇게 유심히 뒤에서 살짝 보시고 또 제기차는 모습도 봤는데 뭐 좀 자신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바둑은 저는 둘 줄 모릅니다. 그래요? 그때는 이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누구 편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까지 같이 엄숙해지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그 보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것 같고 제기차기는 그래도 잘 찰 때는 15개까지 찼는데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실력이 다 안 나온 거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뭐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본 부분 SNS에서 그 쌍꺼풀 꼬리표를 이제는 완전히 떼려고 하셨어요. 안 하신 거 맞죠? 저 진짜 안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세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노동자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달아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32년 노동자셨어요.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에서 받는 월급으로 제가 동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대학교에 그 비싸다던 대학원까지 아버지 월급으로 현대중공업 준 월급으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다니실 때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임금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중공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했고요. 근데 요즘은 임금도 많이 깎이고 그리고 비정규직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동구가 노동자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좀 안타까운 심정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노동자의 아들도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사람도 많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거워지는데 저희 되게 말랑말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죠. 매거진 처음입니다. 프로그램. 처음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짧게 시간 드릴게요. 이런 방송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는 뭔가 개인기 같은 거 있을까요? 간단하게. 노래 한 개. 바로 가시죠.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야, 고맙습니다. 이걸 또 안 빼고 바로 이렇게 받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제 스스로한테 많이 위로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저 혼자 그냥 속으로 부르면서 김태선 힘내자라고 했던 그런 노래여서 그 힘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군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구 주민께 그리고 믿고 뽑아주신 울산 시민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동구 김태선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